일단 오늘 한동훈이 긴 침묵을 깨고 SNS에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요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예, 가만히 들어보면 사과 영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과 어디 사과가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을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 그 외에는 다 변명이에요. 다 국힘 욕하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게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국민의힘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지난해 내란으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자영업자 다 뭐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도 힘들고 이런 일들을 이 윤석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같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하는 것도 모자라는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 계엄도 더 전에 벌어진 이 한동훈의 단계에 대해서 어허. 아직도 지금 저들 내부에 저렇게 그렇게 오래 치열하게 걸릴 일이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윤석열이 그 과거에 이런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을 배출한 그 공당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등 떠밀듯이 이제 지금 당대표가 누구죠? 장동혁. 장동혁.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에게 사과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었는데, 근데 등 떠밀듯이 뭐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어서 사과한다라고를 며칠 전에 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두고도 저게 지금 사과야 뭐야?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많이 표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과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과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사과의 그런 멘트를 날리는 그런 말을 보고 우리가 말이 많았는데, 지금 한동훈도 똑같습니다. 똑같다. 한동훈도 지금 사과를 하라라고 당내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정말 사과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야 옛다 사과라고 하는 저런 영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 아니 본인들은 안에서 뭐 장해찬이든 뭐 장동혁이든 본인들은 안에서 진정한 국민들께 사과도 잘 못하면서 어허. 한동훈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라고 등 떠밀다가 지금 저런 사과를 보고도 장해찬은 뭐 무슨 뭐 금쪽의 사과라던가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되게 사과를 비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저거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답이 없는 당이다라는 예.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니 그 사과도 사실 우리 이제 5세 TPO 얘기하듯이 사과도 TPO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논란이 일어난 지가 정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걱정 끼쳐 죄송하다. 뭐 상황 여기까지 와서 송구하다. 이게 진실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거 아니에요? 조작은 했는데 미안은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한동훈의 말은요. 근데 뭐가 조작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묻는 말에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계, 그러니까. 있게, 게시판, 가족이 썼어 안 썼어? 네가 관여했어 안 했어? 이거 왜 대답을 하라고? 거기 대답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작 프레임이고 뭐가 어떻고 한데 염려끼 서 죄송하고 제가 당을 떠나는 마음은 없고 여러분의 말 절 지켜주세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어쩌라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저는 한동훈 대표를 보면은 허세와 컴플렉스가 뒤섞인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니 제대로 사과를 하든가요. 이게 사과라는 게 태도도 중요하고요, 시기도 중요하고, 그렇지. 방법도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내용도 중요한데요. 그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기 1년 2개월이 넘었어요. 이미 단계에 있을 때. 예. 그 당시 논란 나왔을 때 바로 이게 뭐 부적절했고 가족들이 뭐 저의 의사와 다르게 제가 정치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뭐 대답도 제대로 안 해. 그다음에 내용 어쩌라고 내용이. 제가 요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국 쿠팡 그 개인정보 때문에 중국인이 했다 그거 질문했잖아요. 예, 기자.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했잖아요. 그다음에 어쩌라고.
어쩌라고 so what? 그리고 태도도 그래요. 지금 저게 국민께 뭐냐 영상 유튜브 영상인가요? 그쵸. 굉장히 잘 정돈해서 이 찍고 있지만 사실 내용은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긋났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게 고소 고발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불법이 있으면 그냥 법대로 하라고 얘기하세요. 어허. 근데 그렇게 좋아했고 본인 제일 잘하는 건데 왜 그거 법대로 안 합니까? 좀 그런 질문은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국민의힘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국민 삶에 있어서 이 익명 게시판에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뭐 이게 무슨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입니까? 아니 익명 게시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 있는지도 몰랐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본다고. 그 당원들 몇 명은 보겠지. 근데 이게 이렇게 1년 2개월 동안 질질질질 끌고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 독재라면서요. 그럼 그 독재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놓고 정책 이슈를 붙고 토론을 하면 했지. 이 익명 게시판 뭐라고 이 난리를 핍니까? 이거 너무 사회적 낭비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단식 들어간 것도 이 이제 한동훈 징계에 대한 이 논란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당대표가 단식을 할 정도의 문제다. 국민의힘한테는. 그게 좀 놀랍기는 합니다. 근데 왜 오늘 한 걸까? 요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시기에 왜? 대체 왜? 주변에서 하라고 했나요? 네? 주변에서 하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뭐 친한계 쪽의 인사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누구죠? 홍준표도 예, 그렇고 예, 이게 굉장히 홍준표. 단식장에 찾아가서 사과를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아.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수사를 밝혀보자. 나 진짜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라고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더 강하게 내세웠다면 한동훈에게 불리한 것만 나오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쓰긴 썼더라라고 한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분명히 가족이 쓴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라고 써져 있는 그 이름이 내 한동훈이 아니고 나보다 몇 살 많은 그런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라고 작성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지금 자꾸 자기가 안 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동훈도 동명이인 한동훈도 아내와 같은 IP 주소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년월일이 달라서 내가 한동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아마 수사로 영역에서 들어가고 재판 과정에서는 진짜 한동훈이 썼을 거라고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수세에 몰려 있으면 이게 수사로 밝혀질 영역이라고 하면 내 잘못이 드러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사과로 뭉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중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가족 명의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들이 쓴 게 아니고 명의 도용이다. 그러니까 가족 명의로 뭔가의 이제 그 세력들이 글을 쓴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단계 논란이 불거지니까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그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을 시킨 맞아요. 후에 예. 일방적으로 좀 다 지웠다. 이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의혹입니다. 없으면은 예. 삭제를 안 하잖아요. 그 예. 전형적인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증거인멸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게 면피용으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사의 과정이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 저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런 논란을 계속해서 보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빨리 예. 정리를 하든가요. 예. 한동훈 대표도 이거 갖고 사과했다, 뭐 했다. 하는데 그냥 법적으로 그냥 수사를 해서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익명 게시판 문제도 한동훈 축출하려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도. 근데 이 국민의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본인들과 노선이 다르다 하더라도 왜 이 사람 하나 축출하려고 이렇게 온 당이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단식하는 것도 웃깁니다. 이게 단식을 저는 굉장히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단식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항거할 수 있는 최후의 예. 수단.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이재명 당대표 목숨 걸고 당시 21일인가 22일인가 단식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 윤석열 내란수계 피의자가 그 당시에는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계속 수사로 압박하고 검찰로 뭐 조작하고 했던 일들이 발생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단식밖에 없어서 정말 처절하게 목숨 걸고 맞아, 한 맞아. 단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 단식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뭐 웰빙 그러니까 어떻게 명분이 디톡스 진짜 하는 거 부족한 것 디톡스? 같아. 예. 그러니까 디톡스 하는 거라고 저는 디톡스 생각해요. 하는 거다.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얼굴 좋아졌거든. 그러니까 한번 재미를 봐서 단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의미 없는 단식 같고 단식이 예. 어떻게 보면 이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조롱하고 희화하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제가 그 부분에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에 대해서 공개 검증도 힘들고 윤리 재심도 또 가처분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그 설명드린 어쨌든 이게 아. 본인이 잘못이 지은 많아서 죄가 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저도 내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한동훈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한동훈 이런 당원 게시판에 이런 윤석열과 김건희 욕을 하는 그런 게시글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기자들한테 다시 줬대요. 그러니까, 아,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럼 이용하기까지 한 거네. 그럼요.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우리 지금 당원 게시판에 이런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토하는 이런 글들이 많다라고 아이고야. 하는 걸 모든 기자들한테 막 나눠줬. 본인이 여론을 만든 작업인데, 거지. 이거? 그렇죠. 여론을 여론 조작. 만든 거죠. 예, 여론 조작. 그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일들까지 아. 한 것이 지금 밝혀지면서 더 부글부글한 거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장동혁이 대표인데 한동훈이 또 얼마 전에 뉴스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도 둘이 원래 한동훈 개 아니었습니까? 장동혁도.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대표인데 예. 이 장동혁 대표가 원래는 내 스텝이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 이렇게 자꾸 우리 당 대표를 격하하고 본인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배신자가 지금 저렇게 나오는 꼴을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민생이든 국민이든 뭐 대한민국의 회복이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관심이 보여. 없습니다. 네. 아니 그 트럼프가 지금 뭐 반도체든 뭐든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라고 난리치는 이 마당에 그러니까 여든 야든 힘을 합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대안을 당 대표 뭐 제1야당 이런 데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쪽에서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한동훈 어떻게 내쫓을지, 대구시장 누가 할지, 그리고 이 단식의 퇴로를 어떻게 마련할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심란하겠다. 왜냐하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해줘야 우리도 정부 여당이 잘 정책을 잘 펼칠 수 있을 텐데 저들이 저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한쪽 날개를 잃고 굉장히 힘든 예.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스태프였던 장동혁 그 스태프 네. 시절에 사실 단계 논란이요. 맞아요. 이거 익명 게시판인데 이렇게 논란을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던 오히려. 거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갑자기. 실드 쳤죠. 예. 네, 이거는 이거 문제가 될 거라는 문제로 만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예, 실드 쳤는데 이제 이제 와서 와서 이제 뭐 본인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단식까지 불사하면서 하는 게 참 그 의식의 흐름을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대구시장 나온다 보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럴 용기도 없어요. 이 사람은 네. 늘 항상 무언가의 외피를 항상 쓰고 있었던 아하. 사람입니다. 검찰이라는 외피, 윤석열이라는 아. 외피, 국민의힘이라는 외피. 이거 없이 본인이 증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진심으로 정치를 할 마음이 있고 정무 감각이 있다면 다 벗어 던지고 그렇지. 스스로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승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소속이든 뭐든 민주당의 유리한 지역에 나가서 보궐로 아. 거기서 승리를 하면 한동훈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마도 한동훈 대표는 그런 외피를 벗지 않겠죠. 용기가 없다. 용기가 없습니다. 예. 이준석 얘기도 해볼게요. 원래는 장동혁에게 같이 단식하자라고 했는데 장동혁이 홀라당 먼저 시작한 상황. 멕시코 출장 중에 이틀 먼저 또 귀국을 하시겠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찍 왔다라고 이게 이준석이 잘하는 어떤 언론 플레이 같고 네. 근데 나도 지분이 있다라고 지금에서라도 이제 지분 챙기기를 하는 것 같고 처음에 제안하에 했던 게 본인도 같이 단식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준석이 단식을 우리가 좀 선뜻 그려지지 않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도 한 발 빼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준석 우리가 아는 그 이준석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들의 지금 공조도 뭔가 공고하고 뭐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와서 뭐라고 할지 찾아가서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요. 장동혁 대표는 굶고 수척한 얼굴을 있는데 같이 굶자 하는 거 아닐까요? 이준석이 와서 뭐라고 할지도 궁금하고
아니 그리고 또 그 장동혁 대표도 지금 굉장히 낭만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뭐 꽃 한 송이가 나를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아, 정말요? 페북에 올리면서 내가 뭐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서 굉장히 고고한 모습으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그래요. 이게 얼마나 본인이 단식을 끝내고 싶겠어요. 이걸 빨리 쓰러져 가든 하고 싶을 텐데 이준석이 빨리 들어와서 내일 휴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장동혁 입장에서는 그 오자마자 쓰러져서 실려갈 수는 없을 테고 이준석 때문에 좀 스텝이 꼬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이준석을 약간 출구 전략으로 쓸 수도 있으려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럴 수 열흘도 안 있죠. 됐는데. 아니 지금 4일 했어요 단식. 물론 4일도 힘듭니다. 네, 사람들이 힘들죠. 하루 한 끼만 굶어도 힘드실 힘든 건 거예요. 맞는데 예. 이 정치인들의 단식은 보통 열흘 이상 다 했던 경우가 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 22일인가요? 23일인가 단식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목숨 걸고 결계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귀한 행위인 건데 웃겨져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단식은 출구가 중요합니다. 출구를 그러니까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단식을 멈추겠어요? 쓰러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준석 왔다가 단식을 또 멈춘다고?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진짜 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결기가 그렇게 있는 정당이 아니라 그냥 웰빙 정당이라서 추위에 취약하고 더위에 취약하고 배고픔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멈추긴 할 건데 그 방법이 약간 궁색하죠.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올지 궁색하죠. 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재명 당대표가 2024년에 단식했던 것은 24일. 아, 24일 맞아. 입니다. 최장 단식. 예. 요거를 뭐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장동 당대표가 당시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엄청 비하하고 비하하고 조롱했어요. 조롱했어요. 무슨 안에 기억해요. 무슨 뭐 사골곰탕 먹고 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네. 근데 제가 단식 동조했을 때 저희 동조 단식으로 릴레이 같이 했거든요. 옆에서 뵀어요. 옆에서 뭐 드시나 물이랑 소금 위험했어요. 드시고 예. 차 같은 거 있잖아. 차 예. 그거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장동혁 당대표가 그러니까 나름 혼자서 좀 부담을 갖지는 않을까 스스로가 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준석이 오면은 공동 단식은 안 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럼 와서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찾을까요? 스탠스를?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 이준석이 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빨리 내가 조기 귀국한다라는 메시지는 내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일단 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뒤에 뭐 장동혁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대표님 이제 그만하시고 뭐 어떻게 하면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그 이준석이 잘하는 또 언론 플레이로 또 어떤 전국을 또 돌파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왔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준석 개혁신당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준석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잘못하면 당권을 이준석에게 그럼요. 넘기고 예. 잡아먹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뭔가 어떤 정책적인 것이라던가 어떤 뭐 정치적인 것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필리버스터로 그냥 잠깐 결집 그리고 단식으로 그냥 동정 여론 형성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네. 근데 이준석이 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준석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내어주고 본인의 입지가 조금 더 뭐랄까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도 한동훈이지만 이준석도 그다지 반갑지 않을 거예요. 국민의힘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제 문을 지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선 앞두고만 일단 한번 손잡자였던 것 같은데 네. 일단 공동 당식에서 약간 지금 틀어졌어. 지금 둘 이준석 사이가. 대표가 본인 단식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했으니까. 예. 이미 했어요. 왜 그 쓸데없이 굶습니까?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 있으면 그 같이 굶는 행위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요. 결국은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푸는 것도 아마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일 겁니다. 아마 정무수석이나 누가 가서 대통령 정말요? 비서실장이나 가서 그래도 일당 야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니까 그분들이 오. 가서 이러지 마셔라라고 설득해서 아마 그렇게 멈춰지는 게 아마 그렇게 수순일 될 것 것 같으세요? 같아요. 예, 수순일 것 같아요. 오. 자기들끼리 멈출 방법이나 있어요. 그리고
그럼 진짜 어. 금쪽이 같은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예, 예. 땡깡 부린 거야 그냥. 나 좀 봐줘. 나 그렇게 좀 봐줘. 되면 그 전에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도 한번 여기를 방문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다음 주 야당 중에. 그래도 아무리 명분 없는 단식이라 하더라도 제1당 야당의 대표의 단식은 가볍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 여당에서도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어쨌든 국회 오다 가다 단식하고 그렇죠. 있는 거 왜냐면 보이는데 그렇죠. 그냥 지나가기는 뭐 할 거고 아. 가서 뭐 힘내시라 뭐 한마디 하고 단식 이 정도 하셨으면 푸르세요라고 아마 그렇게 제안도 드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좀 설득하는 과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아무튼 21일에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이때 이준석이 와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올까, 요게 제일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예. 두 분 다 일단은 아직 예상이 안 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아니 그냥 뭐 솔직히 이준석 대표 와서 뭐 할 거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틀 일찍 온들 이틀 늦게 오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궁금한데. 그냥 나는 이거. 빨리 가고 있어요라고 이제 예. 신호 언론 플레이 하는 거죠. 예. 요 상황을 또 끝장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좀 전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이지혜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